네, 똑똑 잠들기 전에 장바구니 점검해보는 시간 왔다 종목 홈쇼핑의 아나운서 양재비입니다. 저희 또 이렇게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께 공략주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돌아왔는데요. 내일의 장바구니 고민을 해결해줄 공략주와 공략주를 뒷받침해주는 이슈들 잡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이렇게 밤에 함께하고 있지만 저희 낮에 또 시황 함께 살펴보면서 나눠봐야 할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깜빡깜빡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링크, 영문 링크 하나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원활한 소통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방송 이후의 소통에서는 시황 이슈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에 대한 간략한 분석 그리고 방송에서 맛보기로 드리고 있는 공략주 더 자세하게 분석 드리면서 비중과 대응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하죠. 이 차트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볼 수 있는 시간까지 저희가 모두 이러한 시간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 이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무료 혜택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결국 3,000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중 한때 2,998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쳤죠. 오늘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원기 전문가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박스권에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약간 이런 예상이 좀 드는 시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좀 지쳤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라든지 테마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약간 그쪽을 좀 겨냥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거 바로 좀 수익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 입장 혜택이 있습니다. 입장 혜택. 입장 혜택 보시면 참고로 최근에 자, 입장 혜택 보시면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 차트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차트를 좀 많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번잡스럽겠지만 이렇게 노트북으로 제가 오늘 차트를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교육 같은 부분들 무료로 영상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어제 방송에서 또 제가 영상을 좀 남겨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 영상을 못 남겼어요. 왜요? 녹화했는데 남기셔야죠. 제가 약간의 조금 컴맹기가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못 만집니다. 근데 오늘 영상 녹화하려고 했더니 영상 녹화가 안 됩니다. 에이, 솔직히 그냥 피곤하셨던 거 아니에요? 피곤하기도 피곤한데 제가 여태까지 약속한 거는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오늘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장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내일 영상을 제가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 것까지 해가지고 무료 교육 영상 내일 장중에 남겨드리겠다. 이렇게 오늘은 꼭 약속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영상들을 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좀 입장하셔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좀 수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일전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력 설비 쪽으로 가장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죠. 그리고 북미 쪽 미국발 수출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일전기를 공략을 했고요. 제가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거는 비추로테크거든요. 비추로테크랑 산일전기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차트도 차트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볼 때 이 차트 설정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차트 저도 어려워요. 차트 설정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차트 설정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일단 설명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측, 좌측이죠. 예.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일단은 차트 설정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뭐 차트 설정하는 거 뭐 그까이 거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척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차트를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랑 이제 차트 보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트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이 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버려야 되는 종목이나 가져가야 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게 돼요. 자, 일단 산일전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월 10일 날에 공략을 했습니다. 6월 10일 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네. 6월 10일 날에 제가 요거를 공략했을 때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지금 공략을 하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오늘도 지금 도지형 패턴이에요. 위아래 지금 위아래 꼬리를 좀 달고 좀 움직이는데 매수 심리랑 매도 심리가 중간에 뒤엉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심리겠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죠? 여기 위 상단에 있는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일전기 실적 좋다라는 거는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죠? 네.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누차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재룡전기도 있을 거고요. 일진전기도 있고 산일전기도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는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현대일렉트릭을 또 공략을 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게 계속 상승하다가 조정 한번 나왔죠. 조정 한번 나왔을 때 우리가 현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뭐 현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 상단을 돌파했을 때부터 매수 심리 강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돌파성 매매를 보이는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게다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전력설비는 실적 빼면은 지금은 시체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잘 가냐?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파를 했으면 이제 네.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이전에 수출이나 수주에 대한 이 그 공시가 너무 많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기대감에 너무 빠르게 좀 반등을 했어요. 일단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 며칠간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가 약간 힘들어한다. 네. 살짝 쉬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건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한 7월을 좀 넘기면서 그 쉬어가는 패턴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렸고 다음 우리 또 무슨 종목이 있었죠? 지난주에 산일전기랑 그리고 비츠로테크 공략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전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 중에 재룡전기까지 있었는데요. 네. 자,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 비츠로테크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이렇게 급등했다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좀 받았던 게 바로 비츠로테크고 그리고 원전이나 방산 쪽으로도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비츠로테크는 이렇게 강한 테마적인 상승이 좀 보이는데 대부분 테마를 보일 때 무슨 흐름이 있냐면 박스를 그립니다. 큰 움직임은 그래요. 박스권을 좀 많이 만듭니다. 요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물대 아래 부분에서 박스가 너무 길어진다. 근데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잡자. 일단 9,500원, 9,000원을 넘기면서 뭔가 좀 강한 매수 심리가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받았던 우리가 10,000원 단가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항 한번 잡는다라고 하면 11,000원 구간까지는 강력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전력 설비 쪽에다가 지난주에 한 3주 연속으로 전력 설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력 설비를 좀 빼고요. 더 이상 공략할 종목이 없어요. 왜 일단은 뭐 얘기하고 싶은 종목들을 전력 네. 설비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력 설비를 더 가지고 올 종목은 없습니다. 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또 새로 공략해 주시는 그렇죠.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보안주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 이제 다들 이제 보안 쪽으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쪽 보안 쪽으로는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AI 때문에. 그렇죠? AI나 뭐 지금 최근에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제 코인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들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 당연스럽게 더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위 상단 보시면 다가오는 휴가철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의보 이런 헤드라인도 우리가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공략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AI 쪽으로 지금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올해 아무래도 이 보안 관련돼서는 더 시장이 커질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도 올해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를 좀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네. 보통 제가 생각했던 보안은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나 네. 혹은 뭐 기술적인 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시장의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보안 같은 경우는 뭔가 사건 사고가 터져야지만 정부가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하고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뭔가 그 의지가 보이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보세요. 뭐 SKT나 뭐 여러 뭐 사건 사고들 막 발생했을 때 보안주가 다시 한 번 더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좀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했어요. 기업이 이 정도 실적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쪽에 대한 이번에는 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일단은 개인들까지도 우리 그냥 서민들도 이 보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안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요거 또 마지막 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내수 한계를 넘는다. 일본이나 동남아 중동 공략하는 K보안. 그러니까 아래쪽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국내 내수 시장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중동 그리고 아시아 국가 여러 국가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보안 기업들이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해킹 피해가 크다. 사이버 보험은 일단 필리핀 수준 정도 된다. 굉장히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산업계가 해킹 피해가 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이나 일반 그냥 중견기업이나 여러 기업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즘은 자영업자들도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타이밍쯤에 궁금해지는 게 네. 보안 쪽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딥페이크 쪽이 오를 때도 있고 생체 인식 쪽이 오를 때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뭐 네트워크 통신 쪽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네.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 좀 공략해 주시는 종목 그 안에서 어디에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는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약간 클라우드를 좀 보안 클라우드 쪽 보안 쪽이고, 그리고 뭐 VPN이나 네트워크 보안 쪽에 좀 많이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갈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일단 디지털 기업 아세안 진출에 지원한다. 수출 계약 벌써 35건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제가 공략하기로 했었던 좀 관심 종목이 바로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 보시면 미국 중동 수출에 대한 성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보안주로 부상했다라고 하고요. 그 관련돼서 차트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정보보안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의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떠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안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니언스에 대한 차트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 어때요? 박스권에서 바닥 횡보 구간에서부터 자, 장기이동 평균선을 어느 구간이요? 요 구간에서 넘겼죠? 네. 넘기면서 어떻게 돼요? 추세가 상승하면서 슈팅이 나왔죠. 근데 이 구간이 뭐냐면 이제 중동발 이제 그 호재 이슈가 계속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좀 늦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니언스는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쪽에서에 대한 기술 수출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니언스는 추격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외국인이 6월 달에 하루 제외하고는 순 매수를 이어갔거든요. 이건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종목을 찾아다녀요, 지금. 이전 같으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좀 약간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언제 팔고 도망가 버릴지 모르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은 일단 꺼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을 다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은 그만큼 재료가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일단은 계속 우리는 추격을 경주하면서 좀 쫓아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히든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네. 히든 종목은 자, 일단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지지 한번 받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죠. 아이고. 자, 지지를 계속 받죠. 네. 네, 그래서 지지선이 일단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컴맹이라고. 저 컴퓨터 잘 못 만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한 번 더 지지 받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안 쪽 섹터들이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했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네. 3월 달과 4월 달에 우리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수 하락이고 차익 매물 충분히 떨어졌고 지수 하락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렸을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배열로 전환돼서 올라갈 자리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전에 지수의 영향을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올라와요.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추세에 다시 타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은 실적을 보면요. 네.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기대 수익을 좀 우리가 좀 더 기대해봐도 되겠느냐. 이런 건데 저는 충분히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약간의 캔들이 살짝 위로 올라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탈 때를 저는 기점으로 매매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보안 테마에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가격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밑에 있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내일 교육 영상 좀 남겨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영상에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히든 종목이 관심 종목에 비해서 시총이 무겁더라고요. 네.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정도로 작지만 네. 지금 히든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에 가까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심보다 히든으로 이렇게 가져오신 이유는 히든이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매집하면서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차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 저항을 뚫지 못한다. 이 평 구간 저항을 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조정 자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추세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격만 잘 잡고 비중만 조절만 잘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대 수익이라고 하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테마적으로는 네. 보안 말고 좀 다른 테마로도 묶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보안이다라고 해서 그냥 보안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온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안 쪽만 무조건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매력을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보안 하나만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시총 높은 종목 굳이 안 사죠. 그렇죠? 네. 차라리 양자암호 쪽으로 해서 제가 좋아하던 ICTK나 뭐 엑스게이트나 차라리 이런 종목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매출 구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나 뭐 모바일 솔루션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매출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종목은 보안보다는 여러 가지 좀 테마로 좀 엮어서 좀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아직 정부에서 지금 보안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좀 앞으로 염두에 두고 일정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정책적으로는 다 엮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어떠한 재료랑 연관이 있고 이게 앞으로 이 종목에 관련이 있을까,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애착이 있어 하는 종목이 뭐 어떤 이슈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지를 다들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교육 영상에서 좀 남겨드려 볼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오늘 공략도 첫 번째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최근에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나솔루션 공략해 주셨는데요. 네. 하나솔루션 요즘에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하나솔루션 한번 차트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솔루션. 자, CS 윈드의 차트랑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CS 윈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닥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쭉 올라가다가 조정을 한번 빠르게 한번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 나오고 저항 구간을 만들죠. 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자,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나 일정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요 구간에서 잡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바로 여기 각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는 요 그 바닥 구간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요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해드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하나솔루션 갈 때까지 쭉 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이제 4만 원 가까이 돌파할 거라고 했는데 4750원까지 일단 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만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움직임이 좀 둔했어요. 네. 더 빨리 가고 더 강하게 상승을 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 아닌가요? 세 달 그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네. 구간이 지금 빠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왜냐면 근데 조금 무거웠죠. 무거웠고 이 종목이 이렇게 가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솔루션 이외에 우리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공략하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CS 윈드도 제가 지금 자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좀 매집할 수 있을 만한 자리 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희 한번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하단에 이 QR코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볼 수 있는 영상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부터 드리고 저희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1부에서는 첫 번째 공략주와 함께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들고 왔던 종목 한번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봤는데요. 이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차트에 대한 분석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2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도 이제 막 방송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또 장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왔던 세진중공업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세진중공업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 네, 세진중공업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진중공업 이렇게 차트 쭉 늘려서 보시면은 제가 공략했었던 자리가 이제 5월 달에 제가 공략을 좀 해드렸어요. 저 5월 달에 공략했을 때 참 제가 이 종목을 좀 많이 애지중지하면서 좀 쳐다봤는데 자, 5월 달에 공략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공략한 자리에서부터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갑자기 이제 조선주가 좋다라고 이렇게 막 터질 때가 올해 1월 달이죠. 1월부터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달에 뭐 트럼프가 뭐 이제 뭐 우리 뭐 조선 쪽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어쨌다. 근데 중국에다가는 또 수주를 못 맡기겠다. 그러면 남은 데는 어디예요? 한국밖에 그렇죠. 없죠. 동맹 국가인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K조선으로는 또 어마어마한 또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또 조선 쪽이 좋아요. 근데 세진중공업 주가가 안 움직였죠. 왜냐?
다른 쪽으로 조선 쪽으로 뭐 삼성중공업, HD 뭐 현대 대형들부터 그쪽 그룹주부터 시작해서요.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이런 쪽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못 갔던 거죠. 중소형 쪽으로는 가격이 많이 안 붙었어요. 근데 또 이제 조선주가 한번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냐? 언제냐? 관세 때문에. 관세 리스크 터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린 애들은 또 빠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 선상, 여기 지금 여기 저항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다시 올라오면 그때 우리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자마자 이제 방송에서 제가 공략한 5월 7일 날에 제가 공략을 합니다. 5월 7일. 5월 7일 날에 공략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말하고 나서부터 상한가 걸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진중공업과 HJ중공업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진중공업 계속 더 갈 것이다. HJ중공업 나중에 조선주들 다 가고 나서 남들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3대장들이 있죠. 그 종목들 안 가면 그때 이제 HJ중공업이 갈 거다. 왜?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쪽으로 방산 쪽으로 이제 함대를 만들거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을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조선주들 중에서도 하나오션이나 이런 애들 고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거 못 따라가신 분들은 차라리 이 종목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좀 상승을 좀 보이고 30% 넘게 좀 상한가 위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다음에는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한글과 컴퓨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뭐 6월 달에 6월 초에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6월 초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이 구간이에요. 또 이제 급등하기 이전에 또 이렇게 자리를 또 잡습니다. 네,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 좀 한글과 컴퓨터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계속 재능이 있고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위 상단에서 이제 이 구간 매물대가 두터운 이 구간을 돌파해서 움직였을 때 이때는 진짜 나중에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는 계속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AI 쪽으로 했을 때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 여러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AI 쪽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한글과 컴퓨터 좀 약간 탑 5 안에 무조건 요 종목은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폴라리스 AI도 우리가 또 많이 언급하잖아요. 좀 쌍벽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쪽으로 지금 약간 거의 대장주급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지금 다른 종목도 솔트럭스를 제외하고 가장 좀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상승이 좀 크게 좀 보였던 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인데 아무래도 이제 AI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되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이제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AI 쪽으로는 당분간 추격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네. 최근에 좀 하루 안에 좀 빠르게 시세를 보이고 있는 한전 KPS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지금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한전 KPS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전 KPS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수 대응을 했고요. 자, 한전 KPS는 제가 이제 뭐 차트적으로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 KPS는 차트적인 매력보다는 재료죠. 이슈. 재료와 이슈 때문에 일단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아무래도 이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패턴이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전 KPS는 제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 대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한전 KPS는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서 유지, 보수 뭐 이쪽으로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응해서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한전 KPS를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 BHI나 이런 종목은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런 종목 어떻게 사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 좀 사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스맥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맥스는 3월 초에 공략을 그렇죠. 해주셨죠. 네. 그때 당시에 3개월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딱 지금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데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코스맥스는 일단 한 3, 4개월 이상은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 무겁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겁습니다. 무겁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나 OEM, ODM 쪽으로 이미 한국 콜마가 쭉 올라버렸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간다고 하면 코스맥스 충분히 가고, 제가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스맥스 관련된 기업 분석을 쭉 적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매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코스맥스나 이런 종목은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날아다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기 때문에 공략을 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계속 고가 밀고 가니까 저는 네. 추가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 지금 6월 달이면은 사실 일정이 지금 임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주봉, 월봉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월봉 보시면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코스맥스는 지금 고가 밀면서 올라갔을 때 그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꺾이는 자리가 좀 이제 나올 건데, 이때는 이제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뭔가 크로스 교차하면서 이제 빠져 내려갈 때 여기에서 이제 장대 음봉 하나 딱 나오면 그때는 좀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를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대 음봉이 걱정되시는 분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대응을 또 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봤는데 저희 한 화면에서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희 전문가님 현재 지금 10주 연속으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전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원기 전문가님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모두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아주고 계신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를 보인 종목이 있죠. 바로 지난주에 공략했던 이 전력 설비 쪽의 산일전기 그리고 에너지의 비트로테크죠. 지난 한 주간 이 전력 설비와 에너지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바로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죠. K 변압기 대미 수출액이 이번 달에 560% 급증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뉴스를 한 주 미리 받아보신 거나 다름이 없었겠는데요. 이렇게 한 주 사이에 벌써 10%가 넘는 17% 그리고 13%의 빠른 단기적인 수익을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봤지만 저희 장기적으로 함께 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4월 21일에 공략해서 지금 3개월이 안 되는 시간 사이에 69%의 수익을 냈는데요. 하나솔루션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관세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이 관세를 또 피해갈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공략을 해주셨고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전 KPS도 5월 말에 공략하면서 한 달 사이에 지금 4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 두 가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10% 넘는 상승률 보였고 이렇게 매주 저희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2의 하나솔루션 그리고 ABL 바이오 까지 저희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이렇게 담아가길 바라면서요. 또 어떤 시선으로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다음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을 너무 잘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자, 일단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우리 방송 끝나면 요거 이제 QR코드 닫힙니다. 그래서 입장은 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방송이 이제 몇 분 남았죠? 한 12분 정도? 네, 10분,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12분 정도 남았어요. 12분 안에 QR코드 통해서 여기 밑에 있죠?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공략할 테마는 일단 유리기판이에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를 도착했다고 하죠. G7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요. 일단 이 비행기를 탈 때, 그때도 진짜, 예의가 정말 있구나. 진짜 이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움직여요. 그래서 네.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출장이었다, 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G7에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G7 가가지고 에너지를 연계한 다양한 이제 그 광물 관련된 얘기나 또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무트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그 AI를 비롯해서 이제 뭐가 있냐? AI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단 주로 기반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하드웨어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게 유리기판이고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아시면 돼요. 일단 2028년도부터 유리기판을 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HBM 욕심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 쪽으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 특히나 유리기판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특히나 PI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잘 갔어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오늘 좀 상승 추세가 좀 나왔었죠, 오전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거는 유리기판에서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게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칩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구현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부품이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HBM을 썼을 때는 열을 잡아야 돼요. 이 네. 발열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율이 좀 높게 나와야 되고 전력을 그만큼 적게 먹는 애들로 개발을 했어야 돼요. 근데 유리기판을 썼을 때는 발열도 어느 정도 잡고요. 게다가 전력도 25% 이상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게다가 수율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하는 라인 자체를 이제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구축할 때 뭐가 있냐? 바로 장비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장비를 좀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삼성전기랑 1대1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좀 대장주에 가까운 그렇죠. 종목 아닐까요? 아무래도 삼성 쪽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두는 종목이 오늘 히든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입니다.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에도 납품하고 있고 LG 이노텍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굵직한 이 3대 대기업이잖아요. 그 대기업들이 좀 많이 애착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저 장비 기업이잖아요. 그쵸. 유리기판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절삭하는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삭한다고 하면 그래 톱이나 칼 가지고 축축축축 이렇게 썰어내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쏴서 그거를 절삭하는 약간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리기판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실리콘이나 이런 웨이퍼 그런 기판들이랑은 다르게 유리기판은 뭔가 좀 정밀하고 뭔가 그 섬세한 그런 작업들, 고정밀? 약간 그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절삭이나 이런 부분에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절삭기로는 이오테크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을 좀 공략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금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장기 2편 구간에서 역배열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역배열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장기 2편 구간을 딱 터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그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유리기판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반도체 공정이 이래요. 처음에는 팹리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팹리스가 뭐예요? 설계죠.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뭐 생산 라인이 있으면 그 생산 라인을 하기 전에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 구조를 짜서 반도체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그 기술, 그러니까 맵을 만드는 거죠. 그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맵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 재원에 맞는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 장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리기판을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네. 우리 핸드폰 떨어뜨려도 요즘엔 화면이 잘 안 깨지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핸드폰 화면도 이 유리로 바뀌면서 그렇죠. 더 단단해지고 얇고 그리고 또 요즘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접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거죠. 이 안에 있던 유기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면서 네. 더 효율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제대로 딱 짚어주신 거고, 야, 아무래도 그 유리기판이 그만큼 수율도 좋아지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랑 그 계약을 하게 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2027년도부터서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이제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은 네. 좀 히든 종목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종목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히든 종목, 요 종목 같은 경우는요,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와 1대1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1차 벤더 회사 정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찾기 쉬우신 거 아닌가요? 못 찾으실 거예요. 못 찾으시나요? 네. 차트만 보아도 좀 찾으시려나? 왜냐면 지금 네. 차트가 너무 단순하거든요. 지금 유리기판 쪽 테마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 종목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 조회하시면 다 나오실 건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종목이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대응하는 전략 없이 종목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리기판 쪽으로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대응하기에는 좀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뭐 유리기판 쪽으로 뭐 강세가 좀 보였지만 오늘 보시면은 그래요. 오전 중에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오후장에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리기판은 한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중으로는 지수가 한번 네.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유리기판이나 반도체 쪽으로 쭉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쉬어가는 패턴이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따로 말씀드려보고요. 일단 유리기판은 지금 어느 자리에 사도 또 매력이 넘치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네. 공략해 주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다음 주에 공략했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런 종목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나 보안 관련주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까지는 전력설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일단 차트 교육 다 포함해서 영상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슈,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데 네. 우리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뭐 그거 좀 며칠 가다가 끝날 것이다.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길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G7 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가에 그쵸.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는 우리는 방향을 좀 잡기가 좋겠다. 포지션을 어떻게 잡자. 이런 식으로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다시 한 번 더 영상에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못 올렸으니까 내일 교육 영상 어제 거와 오늘 거 같이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코스피 3,000 넘을 수 있을까요? 내일 코스피 3,000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3,000 넘는 게 네.
일단 5천 시대까지 열겠다라고 했잖아요, 대통령님이. 근데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이 구간에서 조정이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더 대응할 자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3천 넘어도 결국에는 위 상당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 나올 거예요. 보고. 어쨌든 네. 뭐 지수와 상관없이 우리 방송 또 보시는 분들은 저희는 수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저희 방송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같은 시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